자, 오늘은 여기 평택에 시들어가는 작물들을 테스팅해 보려고 여러 가지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드름병, 물음병, 풋마름병, 역병 키트도 있는데 역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데, 지난 동영상 촬영할 때 뭐냐면 여러 가지 시드름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드름병, 그 다음에 물음병, 그 다음에 풋마름병들이 결국은 작물이 성장하다 시들게 만드는 기본 주된 요소고요. 여기 한 가지 더 있다면 선충 피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검사를 다 해보고요. 선충인 것도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또 체킹해 보겠습니다. 키트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양쪽 뿌리 아래쪽에서 작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일단은 한 2번 정도요. 양쪽으로 2번 정도를 넣고 이렇게 아래쪽에서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파셔가지고 이렇게 2숟가락 2스푼 정도 넣고요. 얘를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놓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우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침지를 시켜서 한 10분 정도 지나서 이같이 키트에다가 지금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키트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이게 짜서 놓으면 우리 코로나 검사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줄이 떴으면 그 병에 얘가 감염이 된 겁니다. 감염이 된 거고, 두 줄이 뜨지 않고 한 줄일 경우는 감염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또 다시 검사하면 안 되고요. 요건 그냥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일단 한 번만 검사를 하고요.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놓고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풋마름병이나 세균성 물음병이 아니고 곰팡이성으로 발생되는 시드름병이네요. 여기 지금 두 줄 보이시죠? 이거는 시드름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깨끗하죠. 그러니까 시드름병이라고 하는 자체는 너무 과습한 상태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 시드름 증상이 곰팡이성 균들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뒤죽박죽이라 상태들 하우스 농가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병균도 많고 해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샘플을 다 가서 채취를 해 왔고요.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이렇게 검사를 해 볼 거예요. 이렇게 두 군데 거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진단위로 세균성 물음병부터 역병, 풋마름병, 그 다음에 시드름병까지 진단 키트로 다 체킹을 해봐서 정확하게 어떤 병균이 있어서 얘들이 성장을 하다가 마르거나 또 성장이 하다가 이렇게 죽어가는지,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줄기썩은병이라든지 물음병, 뿌리썩은병 형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체크를 해보고, 또 여기서 1차적으로 진단 키트로 다 해보고요. 그리고 또 현미경 분석을 해서 또다시 이제 어떤 해충이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세균성 물음병입니다. 항상 검사할 때는요, 두 군데를 떠야 돼요. 양쪽을. 그래서 양쪽을 떠서 이렇게 잡아서, 원래는 토양 쪽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 제가 시루를 채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넣고요. 이거는 지금 물음병입니다. 물음병 넣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역병입니다. 역병이요. 역병 검사고요. 이번엔 다른 시료를 가지고 할게, 같은 거니까. 자, 풋마름병입니다. 여러분, 풋마름병이 청고병입니다. 청고병이고,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 시드름병이요. 시드름병.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뿌리 썩은 병이 지금 발생돼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수분 함량이 여러분들이 물을 줄 때 지나치게 한꺼번에 많이 줬을 때나, 또 아니면 말 그대로 병인데, 이럴 때는 이제 토양에다가 질소진류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줬을 때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습도와 그 다음에 하우스 온도의 습도가 안 맞았을 때도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지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하나씩 넣은 거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약 10분간 이렇게 해서 닫아 놓고요. 또 두 번째도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닫아 놓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요, 역병도 자주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오이나 애호박에서 특히 이제 역병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역병균은 그 현미경 분석을 하게 되면요, 줄기 안에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히 다 체크해 줘야 하는데, 참 제가 이제 이렇게 검사를 다 이렇게 해 드리고 다 하면서도 어떨 때는 참 이런 일을 할까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 제가 이거 한 번씩 검사하려면 몇십만 원씩 깨지거든요. 몇십만 원씩 깨진 것을 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 사비를 들여서 다 해드리는 건데, 마치 그냥 농부들은 뭐 어디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기술센터에 시료를 채취해 가셔서 의뢰를 하시면 무료로 기술센터에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비용으로 하게 되고 다 대규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입할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들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비용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0분이 지나서 일단 키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균성 물음병입니다. 이렇게 항상 검사할 때 이렇게 체킹을 해 놔야 돼요. 나중에 섞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이드로 떠서 여러분 코로나 검사할 때 그 키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검사가 끝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늦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폐기 처분을 해서 버려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또 나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사를 하고 그 체킹을 하신 다음에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좀 지나 보면, 만약에 이게 감염이 돼 있다라고 하면 두 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멀쩡하면 한 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선이 너무 약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세균성 물음병하고요, 역병은 없습니다. 역병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품마름병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시드름병이. 시드름병과 그 다음에 여기 세균성 물음병 증상으로 진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을 때 이제 처방이 중요한데, 여기는 친환경 단지예요. 그리고 친환경이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팅을 다 해봤을 때 제균 박사하고 황을, 제균 박사는 일반적으로 500배, 황은 1000배로 해가지고 4일 간격으로 관주로서 3회 정도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약값이 좀 들 수는 있겠지만 병이 이렇게 시드름병이라든지 이와 같이 물음병들은 확산이 되게 됩니다. 빨리 처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균 박사가 초창기에 나왔던 제품에 비하면, 약을 제가 약재를 험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테스팅을 하면 느끼는데, 초창기에 나왔던 제균 박사와 현재 나와 있는 제균 박사 함량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약 성분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조금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뒷면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쓰지 말고 조금 더 강하게 사용하세요. 보통 약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는 그렇게 500에서 1000배 사이로 넣으면 되는데, 이와 같이 병에 걸렸을 때는 300배로 좀 세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게 황을 좀 넣어주면 되는데 황이 미생물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죽일 수도 있어서 황은 조금 더 약하게, 황은 약하게 넣고 세균 박사의 함량은 좀 세게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한 3번 정도 하게 되면 이런 세균성 무름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시드름병들은 많이 치료가 돼요. 제가 보니까 치료율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